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을 가장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는 지구과학 장병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답답하지만 집에서 좀 더 뭐랄까 평소에 많이 못한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공부 뭐 노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좀 많이 수습을 해봐야겠다 싶고 좀 많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현장에서 듣는 강의와 마찬가지로 힘을 내서 좀 힘차게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교재 22페이지 써있나? 교재 22페이지에는 오늘 지층의 나이 부분을 갈 차례입니다. 자, 지층의 나이는 뭘 의미할 수가 있냐면, 지층의 나이는 뭐라 그러나, 너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너 도대체 몇 살이냐 구체적인 나이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쌤이 지금 말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인데 잠깐만 이렇게 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누가 먼저냐라고 물어보는 게 뭐야? 누가 먼저냐고 물어보는 게 상대 연령. 그래서 여기서 네가 먼저냐, 쌤이 좀 재밌게 써놨는데 네가 먼저냐 아니면 내가 먼저냐, 요거의 문제를 따져보는 게 뭐다? 이게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다. 무슨 연령? 상대 연령. 상대적이란 얘기지.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그러니까 지층의 선후 관계를 그냥 따지는 거를 우리는 상대 연령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선후 관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적어 놓으시고요. 선후 관계, 누가 먼저냐. 먼저 생성된 지층에서 나중에 생성된 지층에서 나오는 화석들을 판단하면 어떤 게 더 오래된 생물의 화석인지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절대 연령, 구체적인 몇 살, 요거에 대한 얘기죠. 구체적으로 몇 살이나 먹었냐. 절대 연령. 나이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뭘로?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걸 말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오는군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 상태에서 불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한 원소로 바뀌고 싶어서, 바뀌기 위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따지면 뭐 구체적으로 2억 년 됐냐, 이 지층이 2억 년 됐냐, 아니면 뭐 4억 년 됐냐, 뭐 정확히 이게 2억 7,500만 년이 됐느냐, 아니면 4억 3,222만 7천, 하여튼 한 자릿수, 두 자릿수까지 알아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물론 좀 더 구체적인 값들은 언제 한다? 나중에 대학 가서 이쪽을 전공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층의 나이를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그걸 따지는 거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법칙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으나 법칙이라고 따지기는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법칙이라고 하기는 좀 뭔가 뭐랄까 찔리는? 이걸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거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 교재 22페이지 보시면은요, 지사학의 법칙이라 가지고, 지사학의 법칙, 땅의 나이, 땅의 역사를, 선생님 또 잘난 척 한번 써볼게. 땅의 역사를 알아보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땅의 역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땅의 역사가 뭐야? 땅의 역사? 그래, 누가 더 오래됐냐, 누가 더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그거를 따지는 법칙이 이제 총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5가지. 잘 보세요. 별거 없어, 별거. 이 5가지 중에 쌤이 지난번에 수업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어.
퇴적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무조건 어디에 된다 그랬지? 그렇지. 퇴적은 무조건 물속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적은 무조건 물속, 무조건. 뭐 예외도 없어. 무조건 물속이야. 그런데 물속에서 쌓일 때 선생님 여기다가 그는 거 잘 봐봐. 요거 잠깐 지우고. 퇴적은 무조건 물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수면이 있어요. 이게 해수면이야. 잘 안 보이나? 해수면이 해수면이라고 쓴 거예요. 이 해수면에서 먼 바다에 가서 깊이 가서 퇴적물이 쌓이면 이 퇴적물은 결국엔 다 뭘로 쌓인다? 아니, 두 칸씩 끊어볼게. 수평으로 쌓인다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이게 중력 때문에 수평이 아니게 쌓이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평 아니게 쌓이기가 힘들어. 무조건 수평으로 쌓인 거야. 퇴적은 물로 쌓인다고. 퇴적은 수평. 따라합시다. 퇴적은 수평. 퇴적은 수평. 지금 안 따라하는 사람들 있다. 퇴적은 무조건 수평. 왜? 해수면이 수평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퇴적물이야. 해수면 생각해봐. 해수면이 수평으로 쌓여 있는데, 해수면이 쌓일 때 해수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지? 여기 퇴적물이,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흘러드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비스듬한 거고, 먼 바다, 깊은 바다에 가면 결국엔 퇴적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생겨요. 여기는 계속 이 육지에서 무슨 성분 물질들이 육지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근데 먼 바다에 가면 이 퇴적물들이 이제 물이 잔잔하니까 유입되는 것보다는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야. 쌓일 때 어떻게 쌓인다? 수평으로. 아, 여기에 이렇게 쌓이거나 이렇게 쌓이면 좀 웃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건 법칙이라는 게 그렇고, 그냥 수평이 원칙이다. 선생님, 그러면 수평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수평이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겠지, 뭐. 무슨 일이 생겨? 수평이 아니면? 만약에 수평이 아닌 퇴적층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이거 지각 변동을 받았나 보지.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퇴적 구조 중에 습곡, 단층, 뭐 부정합 이런 것들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평이 아니라면 이런 지각 변동을 받은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수평 퇴적의 법칙은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 별표는 하긴 했는데 별표를 이걸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있어. 조건 어떻을까? 조건 지층의 역전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말이 어렵지. 지층에 역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뒤집히지 않았다. 뭐라고요? 뒤집히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된 지층이다.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아니 뭐 당연한 얘기 이거 뭐 이게? 아래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됐다.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 만약에 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즉 뒤집히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오래됐고 위에 있을수록 최근 지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여기 딱 봤을 때 그리고 지각 변동이 없었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지금 그림 봐봐. 정황상 그냥 얘 쌓이고 하얀 거 쌓이고 뭐 베이직 쌓이고 이거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자랐잖아. 여기 바위도 쌓여있네. 그지? 그렇다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지층 누중의 법칙이었고요. 이제 법칙이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법칙들. 지금 한 개는 선생님 말로만 써놨는데, 지사학의 법칙 중에서 뭐라고요? 나머지 3개의 법칙들을 봅시다. 여기도 그다지 썩 어렵진 않다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 역시 지사학, 지층의 나이를,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법칙 중에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 사실은 이 부정합의 법칙과 동물군 천위의 법칙과 관입의 법칙 요 3개가
문제풀이에 가장 유용하게 쓰입니다. 부정합의 법칙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야. 부정합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인 구조가 아닌 거라 그랬어. 중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랬지. 여기서 시간적 간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중간에 빠져나간 부분이 있단 말이야. 빠져나가. 그럼 왜 빠져나갔다 그랬습니까? 잘 쌓여 있던 애들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위로 솟구치고 또 뭐야? 위로 솟구치고 또 뭐도 있어? 밑으로 가라앉고 뭐 솟구쳐서 깎이고 가라앉고 그 위에 빈 공간이 다시 쌓이고 그런데 그 솟구치고 위에 깎이고 솟구친다는 말 썼는데 선생님 융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융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침식이 일어나고 침강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 최종 생성물에는 지금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여기를 부정한 면이라고 구불구불하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부정한 면 요 사이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습곡 위에 까였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위에 퇴적층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어디서? 물 속에서.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법칙이 있으면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시간적 간격이 크다. 그래서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이 아래층과 위에 쌓인 층에 보면 나중에 여기서 나오지만 화석의 분포도 되게 많이 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간 순서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고생대 화석이 막 나오다 갑자기 메머드 화폐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중생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융기, 침식, 침강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정합의 법칙, 시간적 간격이 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사학의 법칙 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 무슨 뜻이냐? 동물이 분포되어 있다. 분포되어 있는데 동물도 되고 생물도 됩니다.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 화석만 나오면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에 뭐 식물 예를 들면 뭐 고사리류 또는 소철류 소나무의 좀 원시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런 애들이 화석이 나왔다. 동물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는 화석에 지금 동물만 나왔잖아.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아까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한번 있었죠? 뒤집히지 않았다면 밑에 게 오래된 거다. 여기도 보면 같은 지층에서는 같은 시기에 번성했던 생물끼리 모여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위로 갈수록 별일이 없다면 위로 갈수록 좀 더 이 밑에 층보다 나중에 생물의 화석이 나오겠지. 만약에 위로 갈수록 나중 생물의 화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 갈수록 좀 더 과거의 생물이 나왔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야. 그치. 뒤집혔네. 여기 봐봐라. 얘가 이름이 삼엽충이고 얘는 완종류라고 하는 뭐 조개류를 의미하는 거. 어패류라기보다 그냥 조개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방추충이라고 하는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해양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불가사리란 말이야. 응? 여기도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암모나이트, 불가사리,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공룡 머리뼈, 그 다음에 조개껍질 이런 애들이 나왔다고 치면 여기 뭐 같은 시대에 쌓인 층이라는 거야 이게 다. 그럼 여기는 같은 시대에 나왔구나. 여기 같은 시대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파악해야 되는 게 최근의 지층일수록 좀 더 진화된 생물이 나온다. 진화된 생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동물군 천이의 법칙 또는 생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뭐 이거는 나중에 표준화석, 시상화석하고 지층에 대비할 때 써먹기도 하지만 최근 지층일수록 좀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잠시 이쪽으로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생물의 진화 과정을 좀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생물의 진화 과정. 일단 식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식물의 경우는 이쪽으로 잠깐 볼까요? 식물의 경우는 첫 번째 뭐랄까 해조류, 바다에 떠 있는 물풀들, 뭐 관다발의 형태가 전혀 없고 그냥 뭐 김이나 뭐 미역 같은 것처럼 그냥 막 떠다니는 그런 게 해조류가 있다고 한다면, 해조류는 지금 관다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거 생명과학 아니냐? 관다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광합성만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포자로 번식을 하죠. 포자. 그러다가 좀 더 진화되게 되면 관다발을 갖추게 되는 양치식물이라는 단계로 진화합니다. 관다발은 갖추곤 있으나 아직도 포자로 번식하는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진화되면 이제 종자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즉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씨앗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자식물 중에 아직은 씨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 겉씨식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씨방을 갖게 되는 좀 더 진화된 식물이 속씨식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잠시 얘기를 하면, 아직 얘는 포자로 번식하고 얘는 포자로 번식하지만 관다발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뿌리, 줄기, 잎이 구분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겉씨식물은 종자로 번식하고 관다발은 당연히 있지. 응? 그 다음에 얘는 씨방이 있고 당연히 종자로 번식하고 관다발도 있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진화된 거란 얘기야. 포자보다는 포자에다 관다발도 있는 거. 그지? 뿌리, 줄기, 잎. 뿌리, 줄기, 잎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얘는 종자, 씨앗을 갖고 있고 관다발까지 있는. 얘는 씨방을 갖고 있어서 좀 더 보호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좀 더 그 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동물의 경우는 일단 척추동물을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척추동물 기준.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이렇게 해조류, 양치식물, 거치식물, 속치식물로 진화해 가면 앞에 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양치식물 먹고요. 고사리류.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얘들 고사리류 같은 게 있고요. 고사리류. 응? 고사리류. 해조류는 김, 미역, 이딴 거 생각하면 되겠고, 거치식물은 소나무, 잣나무,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씨방이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종자식물이 되겠죠. 응? 자, 여기 척추동물을 기준으로 이제 동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어류가 있습니다. 그치? 어류가 좀 더 진화하면 뭐가 됩니까? 양서류. 진화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진화된 게 파충류. 여기서 좀 더 진화되면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한 거니까, 혹시 이거 아는 사람들 그냥 점프해도 됩니다. 한 5분 정도? 여기 할 때부터 5분? 이미 듣고 있었겠네. 어류. 일단 난생. 체외 수정을 하고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그죠? 양서류. 여전히 난생. 체외 수정. 그 다음에 여기는 피부 호흡을 하든가 또는 폐 호흡을 해요. 여기 어류는 알 거고, 어류는 물고기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 개구리, 도롱뇽, 도룡뇽이냐? 도롱뇽이냐? 도롱뇽? 하여튼 그래도 되겠고. 파충류는 역시 난생. 이제 여기서 봐봐. 체내 수정으로 바뀌어요. 짝짓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폐호흡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난생, 체내 수정이고 폐호흡을 당연히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뀌지.
쓱 뭐야 여기서 정온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체내 수정을 하고 폐호흡을 하고 정온동물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까지는 정온, 여기는 다 변온동물이라지 변온. 결정적인 게 여기는 무슨 일을 하게 된다? 그렇지. 뭐야? 태생이라 그랬지 태생. 새끼 낳는다고 새끼 낳는다고. 조금 더 진화된 애들이야. 뭐 심장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1심방 1심실이다. 2심방 1심실이다. 2심방 불완전 2심실이다. 이 둘은 2심방 2심실이다. 이런 식으로 진화 관계를 따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을 하나 더 주면 좀 더 진화됐다는 게 좀 이렇게 신체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문제로 암모나이트의 경우에 누구? 암모나이트 여기 있었지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도 지금 여기 겉모양만 나와 있는데 속에 보면은 이걸 반으로 쫙 쪼갰을 때 속에 있는 그 칸칸칸 마디 구조가 좀 더 개수가 많아지는 구조로 진화한다고까지 얘기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뭐 좀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구조가 복잡한 것들이 좀 더 진화된 생물이라고 보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쓴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잠시 보너스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외에도 무슨 법칙이 있다고? 관입의 법칙.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깜빡하고 못 넣어버렸는데 여기다가 잠깐 볼게요. 관입의 법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이따 선생님이 관입하고 분출이라는 얘기를 구분하겠지만 관입은 기존 지층에 주로 마그마나 용암이 끼어 들어간 거야. 끼어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지층이 하나, 둘, 셋, 네 개. A층이 쌓여 있고, A층이 쌓여 있고, B층이 쌓여 있고, B층이 쌓여 있고, C층이 쌓여 있고, B, C, D가 쌓여 있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훅. 대체로 화강암체라고 나옵니다. 대체로 화강암체가 이렇게 훅 들어왔다. 라고 하면 여기 A, B, C, D, E라고 얘기해보자. E. 응?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관입을 한 녀석은 그러니까 이지 이. 관입한 층이라고 그러고 층은 관입을 당한 누구죠? A, B, C, D 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당연하지. A, B, C, D가 있는데 얘가 훅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관입의 법칙이라 그래요. 응? 관입한 녀석, 여긴 관입당한 녀석들. 그럼 관입한 녀석이 나중이다, 나중. 관입한 지층이 나중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지층의 선후관계를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적었죠? 적을 사람 잠시 스탑해놓고 적으시고 저희는 지울게요. 둘, 셋. 자, 이제 지층의 대비. 지금 우리 지층의 나이를 알아보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후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을 먼저 하고 있어요. 뭘 따져보는 방법? 선후 관계. 무슨 관계? 선후 관계. 순서 따진다는 얘기야. 순서 따지는 과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층의 대비라는 게 나왔는데, 자, 지금 이 지층의 대비를 하기 전에 선생님 사실은 이걸 하고 갔어야 되는데
요거를 하고 갑시다. 22페이지 밑에 화석의 종류 22페이지 아래 화석의 종류 그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라는 화석 두 종류가 있는데 화석의 종류예요. 표준 화석은 시대를 구분하는 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화석, 시대를 구분하는 화석. 그럼 시상 화석은 뭐냐면 당시 봐봐.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부르고 그럼 봐봐라. 당시 상황을 알려면 주로 현재와 비교를 해야 돼요. 주로 현재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러니까 이 동네도 옛날에 그랬겠거니.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시상 화석인 거야. 그래서 이 시상 화석에 등장하는 화석들은 산호, 좀 여기 찍냐? 고사리, 완종류 이 정도가 다예요. 다 지금도 있는 거야 이거. 산호 지금 있지? 아 어느 지층에서 산호가 나왔어. 그럼 따뜻하고 얕은 바다겠거니. 고사리 아 어둡고 습한 육지겠구나. 그 다음에 완종류 얕은 바다겠구나. 지금은 쌤이 지금 말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과거에 그랬겠거니 하는 거를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현재까지도 살고 있으면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뭐 더운 데도 살고 추운 데도 살고 습한 데도 살고 건조한 데도 살면 시상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표준화석은 시대를 구분하는 거야. 뭐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우리 보통 질시대를 구분하잖아. 이제 바로 5강에서 이어서 하겠지만 구분을 했을 때 선캄브리아대만 살았던 고생대만 살았던 중생대만 살았던 신생대만 살았던 대신에 그 시대에는 지구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애들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하고 5강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잠시 얘기를 해주면 뭐 선캄브리아대 냅두고 고생대는 뭐 있냐 삼엽충 그렇지. 그 다음에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런 녀석들이 있고 이거 써봐.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라는 녀석이 고생대에 들어가고요. 중생대 하면 뭐 나와?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이런 애들이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그래프만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가면 그래프 가로축의 분포 면적.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구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세로축은 생존 기간. 생존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얘기한 거 해볼까? 시상화석부터 해보자. 시상화석 노란색 동그라미로.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 그럼 이 윗줄에 있는 거야. 윗줄에. 지금도 살고 있어. 근데 아무 데나 다 살아? 아니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 즉 분포 면적이 좁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럼 표준화석은 뭐야? 표준화석은 일단 지구 전체 다 살았어. 그럼 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지금도 살아야 돼? 공룡 지금도 살아있어? 물론 선생님 마음속엔 살아있어. 선생님 딸 마음속에도 살아있고요. 알겠죠? 하지만 어떻다? 지금 없으니까 분포 면적은 넓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따라서 생존기간은 짧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게 무슨 화석이야? 표준화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여튼 요렇게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여기 X축, Y축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또 한다? 상대 연대를 따지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지층의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층의 대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후관계라 그랬고 이거는 봐봐. 대조라는 말과 비교라는 말 이 두 개를 합친 말이라고 보면 돼.
대조는 차이점 따져보는 거고 무슨 점? 차이점. 반면에 비교는 공통점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지층의 대비는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이 지층에 나와 있는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크게 암상에 의한 대비와 암석의 상태, 지층의 상태, 퇴적물의 상태에 따라서 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따져보는 것과 이 좀 전에 선생님이 화석을 한 이유가 화석을 가지고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암상에 의한 대비.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뭐의 종류? 암석의 종류. 요거는 뭐 국어 시간 같으니까 지우고.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특징. 암석의 특징. 그 다음에 암석의 종류. 이런 걸 가지고 선후 관계를 따지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건층. 무슨 층? 건층. 열쇠층.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지는데 실마리가 되는 층에 따라서 건층, 열쇠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키베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열쇠층이라는 뜻이에요. 열쇠층. 알겠습니까? 열쇠가 되는 층이란 뜻이고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데 여기가 주로 응회암, 화산재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 응회암이나 아니면 석탄층이 나오게 되면 이 두 개를 대체로 건층으로 많이 놉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응회암층이 발견되면 몇 번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지질시대 역사상에서. 화산 활동이 이 전체적인 넓은 곳에 있었구나. 화산 활동의 증거가 되고요. 석탄층이 나오면 주로 고생대 말이나 중생대 초, 물론 간혹 신생대도 있지만 이때 번성했던 양치식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석탄층이 나오면 대부분 이 시대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고. 이걸 가지고 선후관계를 따지는 건데 단 조건이 있어. 너무 멀리 있으면 돼, 안 돼? 너무 멀리 있는 지층의 경우는 안 돼요. 비교적 가까운 지층. 무슨 지층? 가까운 지층.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삼성강안하고 대치강안 정도 거리? 뭐 이 정도면 딱 될 것 같아. 뭐 행정구역상으로 한 동네 정도면 뭐 갑자기 선생님 다리를 기준으로 왼발과 오른발이 서로 다른 집안을 갖고 있다. 지질 구조가 다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떨어지니까 대부분 뭐 여기하고 저 길 건너에 땅속을 봤더니 지하 뭐 100m, 200m를 파봐서 그 지층의 단면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여기 뭐 봉관, 대치강안, 삼성강안 쭉 봤더니 그 밑에 땅 밑에 100m, 200m 팠더니 땅 속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지금 다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역 주변만 평지고 저쪽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곳도 있으니까 언덕바지지도 있으니까 뭐 약간의 풍화작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인간이 개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자 거기 줄 거놓으세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 세 번째 줄에 써 있고요. 지층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암상을 이용하여 비교한다. 그 다음 그 밑에 열쇠층에 대한 얘기 써 있죠. 이 열쇠층의 조건 뭐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퇴적되었으면서도 넓은 지역에 화산활동, 넓은 지역에 번성했던 양치식물 이렇게 번성을 해놓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 조금 쌤 일부러 다르게 해봤어. 일단 교재에 있는 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봐. 석탄층을 만약에 건층으로 놓으면 거기 편의상 1, 2, 3, 4 번호를 매겨볼게. 이 층상 구조를 지질 단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질 단면도가 아니라 지질 주상도라고 합니다. 이 지질 주상도라고 하는데 이 지질 주상도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제일 밑에 석탄층을 만약에 건층으로 놓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번 층은 밑에 한 칸 있어. 좁게. 2번 층은 한 칸 있고 3번 층은 밑에 두 칸이나 있어.
4번 층 한 칸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층 제일 밑에 있는 게 시간상으로 가장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최근 지층 알아볼 때는 또 뭘 알 수 있느냐? 가장 가능한 한 이렇게 열쇠층이 2개 정도 있으면 최근 지층 알아볼 때는 위에, 과거 지층, 오래된 지층 알아볼 때는 아래쪽을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위의 층, 응회암층을 기준으로 놓으면 이렇게 보는 거야. 1번 층은 응회암 위에 하나, 둘, 셋, 4개나 층이 있고요. 2번 층은 응회암층 위에 하나, 3번 층은 응회암층 위에 하나, 둘, 셋, 4개나, 4번 층은 응회암층 위에 하나.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을 찾아라 그러면 제일 위로 있는 층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층 중에 가장 최근에 쌓인 층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 두께만 다르고 층의 개수는 같으니까 어떤 게 가장 최근이진 이 그림 가지고는 모르지만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이거 가지고. 자, 어떤 걸 가지고 건층을 해볼까? 여기 A, B, C, D 나왔는데 대체로 응회암 아니면 석탄층이 되는데 여기는 응회암층이 있네. 그럼 응회암층을 선생님이 색칠을 해볼게. 잘 안 보일까봐. 여기가 응회암층이에요. 여기가 응회암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들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얘네들은 다 같은 시대에 쌓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닐 가능성도 요만큼은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면은 수능 못 보지. 그지? 자, 이거를 같은 시대에 쌓인 층이라고 하면 이거 선생님만의 방법이니까 그냥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빵 이라고 씁니다. 그래 놓고 빵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1, 여긴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1. 근데 선생님 여기 옆에 제일 째려보느냐? 혹시 여긴 있는데 여긴 없고 그런 층이 있을까봐 그래요. 마이너스 2, 여긴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맞니? 안 해. 봐봐.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또 이유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텐데 여기다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 꾸불꾸불하게. 그 다음 이번에는 위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2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지? 그지? 자, 이걸 보면 이제 뭘 한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게 가장 오래된 층인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된 층은 누구예요? 그렇지, 이거야. 마이너스 3. 그럼 가장 최근 층은 누구야? 그렇지, 플러스 3. 요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생성된 나이가 가장 어린, 가장 나중에 생성된 층을 포함하는 곳을 골라라. 그러면 A인 거고. A니까요. 그죠? 가장 오래된 지층을 포함하는 곳은 어디냐? B다. 마이너스 3이니까. 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2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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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암인데 2암 플러스 2. 여기 2암 플러스 2인데 얘는 마이너스 3짜리 2암이지. 그럼 여기 있는 이 2암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2암은 성분은 같지만 시대가 다른 거야. 봐봐. 얘는 응회암보다 나중. 응회암보다 나중. 얘는 응회암보다 오래된 거지. 아니 뭐 2암이 한 번 쌓이면 끝이야? 아니 뭐 반복해서 쌓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아니, 같은 층이 반복해서 쌓이는 이유는 환경이 변하다 보면 과거와 비슷한 환경이 다시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막 땅덩어리 이동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치? 자, 이게 암상에 의한 대비가 됩니다. 좀 정리가 됩니까? 요렇게 키베드 열쇠층을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층의 대비 중에 이번에는 뭐다? 화석에 의한 대비. 뭐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화석은 한 10개나 되겠나? 한 10개나 되겠나 모르겠네.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고생대 하나, 둘, 셋, 넷. 중생대 하나, 둘, 셋. 뭐 한 9개? 10개. 한 10개 같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화석에 의한 대비. 이거는 비교적 먼 거리. 일단 원칙은 뭐냐?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지질 구조. 먼 거리에 있어도 가능하고요. 아까 뭐 쌤이 암상에 의한 대비할 때는 뭐 본관, 삼성강암, 대치강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와 일본, 뭐 심지어 우리나라하고 저 밑에 뭐 메시가 살고 있는, 그치, 메시가 살고 있진 않지. 메시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막 이런 곳도 구분돼요. 원칙이 뭐냐?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오면 같은 시대라고 보는 거야. 물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자는 얘기지. 같은 종류 나오면 같은 시대. 그럼 여기 다음 보면 쭉 연결해 볼까? 쭉.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쭉. 그지? 그 다음에 보아하니 여기 봐봐. 얘하고 같네. 그지? 자, 그럼 봐봐라. 여기 또 아까도 이거 암상에 의한 대비에도 있었는데 다른 층에는 요거 다음에 얘 이름 뭐냐? 얘 뭐냐? 삼엽충이구나. 삼엽충. 그 다음에 뭐 조개류. 그 다음에 이거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이것도 조개 껍질인데 뉴조개라고 합니다. 뉴조개류. 이걸 완종류라고 하고. 내 맘이야. 나머지 봐. 삼, 완, 암모나이트, 뉴조개. 삼. 그 다음에 완, 암모나이트, 뉴조개류. 이거 내가 지어낸 겁니다. 있는데 얘만 없지. 얘만. 그지? 그럼 여기 부정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라 그랬어. 이거 보면서 그럼 여기서 가장 오래된 층은 누구냐? 삼엽충 밑에. 그 다음에 가장 최신 지층이 누구냐? 아마 이 뉴조개류. 이쯤 되겠지. 요렇게 화석에 의한 대비는 뭐라고요? 그냥 두 번째 줄 화석에 의한 대비 바로 밑에 같은 시대의 표준 화석에 발견되는 지층을 연결하여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한다. 알겠습니까? 그냥 전제 조건 까는 거야. 같은 지질 시대면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올 것이다. 역으로 같은 종류가 나오면 같은 시대. 그럼 이것도 이 밑에 만약에 한 층, 두 층, 세 층이 더 있다든지 얘도 이거 위에 한 층, 두 층이 더 있으면 어떤 게 더 오래됐는지. 여기 지금 제일 밑에 삼엽충이 있으니까 그 밑에 든 게 오래된 거. 밑에 든 게 오래된 거. 더 있다면 더 오래된 거. 뉴조개류 위에 한 층, 두 층 더 있으면 더 최신 거. 요렇게 껴맞추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지금 우리 뭐 했냐면 지사학의 5개의 법칙을 얘기를 했고요. 그죠? 지사학의 법칙 5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그 다음에 화석의 종류, 표준화석과 시상화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2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이 본 교재의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를 선후 관계로 따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거를 우리는 이 뭐라고 한다고? 상대 연령을 파악한다 그랬는데, 자, 본교리 23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한번 쭉 째려봐. 녀석,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딱 보고는 와, 그냥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자,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일단 이건 선생님만의 유령이긴 한데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부정합이라는 게 있어. 부정합. 선생님 부정합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빨간 펜으로 막 그어볼게. 어이? 이렇게 부정합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부정합이 또 있어. 또 일부러 좀 더 삐져나가게 그린 거야. 그리고 여기 기저여감이라는 게 막 있어. 기저여감이라는 게 있어. 요거를 감안하고 이 밑에 부정합이 당연히 먼저 만들어진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밑에부터 봐. 그럼 E하고 D가 있죠. 저 둘 중에 뭐가 먼저였겠니? 여기에 이제 부정합의 법칙을 써먹는 거야. 부정합의 법칙을 써먹어서 관입당한 녀석보다 관입한 녀석이 나중이다. 어떻게 알아? E에 이쪽이 이 가까운 쪽이 D 때문에 변성된 거예요. 변성. 열받아서 아 뜨거워 하고 구워진 거라고. 그러면 E가 퇴적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D가 관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부정합이 생겼어. 부정합 1이라고 해볼게. 부정합 1. 응? 그리고 나서 원래 이 부정합 생길 때도 수평으로 생겨야 정상이거든. 응? 지금 여기에 해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안 나와 있네.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아마 살짝 지층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기울어졌어요. 그쵸? 아마도 습곡일 가능성이 있지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차이를 두고 뭐가 쌓였냐? C가 기울어진 게 여기 아니겠다. 여기까지 같이 기운 거 보니까 그죠? 쏘리. 자, 부정합 1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C가 퇴적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퇴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기울었어. 지각 변동이 여기서 일어났네. 아마도 습곡 정도 있었겠지 뭐. 응?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에 부정합 두 번째 게 있죠. 부정합 2번. 그죠? 부정합 2번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시간 간격을 두고 A가 퇴적되고 나서 그 위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여기다 뺀 게 있어요. 부정합이 생성되려면 이 부정합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융기, 침식, 침강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도 뭐야? 요 사이에 융기, 침식, 침강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 이 위에는 다시 또 퇴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강조합니다. 보세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쌓이고 관입하고 부정합 있고 쌓이고 부정합 있고 쌓이고. 근데 부정합 자리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자, 이 정도 파악하고 나서 막 선택지에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지금 니네가 보기에 침식을 몇 번이나 했은 것 같아요? 침식 몇 번? 침식 몇 번이나 한 것 같죠? 침식? 용기? 침식? 침강? 여기 침식이 한 번 있네. 여기도 침식이 한 번 있네. 침식 몇 번? 2번. 맞을까?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 그럼 융기는 이 지역에 침식 몇 번? 2번. 융기는 몇 번? 틀린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융기 몇 번 있냐? 융기 한 번. 또 여기 2번. 몇 번? 2번? 2번? No! 이게 2번이 아니란 말이야. 3번. 왜 그럴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변별력으로 나옵니다. 쌤이 예전에 강조한 거야. 여기 봐봐. 일단 융기가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으니까 2번은 일단 확보된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부정합이 있고 나서 퇴적돼서 퇴적이 돼서 퇴적. 어디에서? 물속에서 퇴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 위에 쌓인 층들이 지금 어디에 어느 지역에 드러나 있어. 지금 물속에서 퇴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지금 A 위에 얘 이 두 개 다 A 위에 벽돌 모양 그 위에 여기는 여기까지야 물속에서 쌓인 층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다시 물 밖으로 드러나서 위에가 조금 침식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지금 좀 전에 뭐라 했어? 물 밖으로 드러나서. 무조건 융기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다시 융기한 상황이란 말이야. 융기한 상황. 현재 물 밖이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융기는 뭐냐? 부정합의 횟수에 2번 들어가 있고 또 한 번 융기한 상황인 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융기는 최소 3번. 여기도 조건이야. 최소 3번. 모르지. 들락날락 하다 지금 이거만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융기한 상황이라고. 알았지? 질문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응?
여기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 연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정리 한번 다시 하면, 지사학의 5대 법칙, 그 다음에 암상에 의한 대비, 그 다음 화석에 의한 대비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선후관계를 따지는 걸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는 절대 연령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절대 연령. 자, 절대 연령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주로 구체적으로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이걸 말하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단 말이야. 수치. 아까 선생님 뭐 가지고 이용한다 그랬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녀석들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불안정한 원소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안정한 현재의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불안정한 원소, 불안정한 원소를 무원소. 이건 불안정하지 않은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해 간다고. 오케이? 시간을 두고. 그런데 이게 무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 즉 2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 이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무슨 기?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위에 써 있죠? 이게 되게 일정하단 말이야. 외부 온도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안정하게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단 말이야. 무원소는 시간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옵니다. 그죠? 점점 줄어들어요. 반면에 자원소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점점 늘어납니다. 응? 여기 봐봐. 무원소로만 돼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원소로 바뀌었어. 처음 양에 있던 8개 중에서 몇 개만 남아있는데, 빨간 게 4개 남아있지. 그래서 처음 양의 2분의 1만 남았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드는 짓을 몇 번 한 거야? 한 번. 그럼 이건 반감기를 한 번 거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살이야? 반감기가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모르지. 자,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선생님 여기다 주의사항도 좀 써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는 되게 불안정한 원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안정한 원소로 바뀐다고. 불안정, 안정.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조금 다른 그림을 넣어놨는데, 일부러 그랬어. 왜? 자, 보세요. 여기 절대 연령, 암석의 생성 시기나 24쪽 위에입니다. 지질학적 현상의 발생 시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주는 것을 절대 연령이라고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무원소와 자원소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써놓으세요. 무원소는 점점 줄어드는 녀석이고, 자원소는 점점 생성되는 녀석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특히 온도나 압력 등의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책이랑 반대로 되어 있는데, 뭐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에 100이야. 그럼 이게 원래 있던 애들이지. 점점 줄어드는 애들인 거잖아. 반면에 얘는 처음에 빵이야. 점점 양이 늘지. 그지? 무원소, 자원소 색깔 가지고 구분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보면 처음 양이 100%란 말이야. 그러면은 반으로 줄어들면 몇이냐? 50%.
50% 향에 딱 줄어드는 요 지점 찍어서 밑으로 내려. 그럼 거기 뭐라고 써있니? 1이라고 써있지.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반감기를 한 번 거친 거란 얘기야. 응? 알겠냐? 그럼 25%가 됐어. 25%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4분의 1 향하는 곳에 딱 찍어서 밑으로 내리면 반감기 2번. 그럼 여기는 여기는 아마 8분의 1이겠지. 8분의 1. 그지? 반감기 3번.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 원소는 반감기가 예를 들어 2억 년이다. 만약에 이 모원소의 반감기가 만약에 2억 년이다 라고 주어졌다면 반감기 한 번 거쳤다. 2억 년 됐구나. 두 번 거쳤다. 4억 년 됐구나. 세 번 거쳤다. 6억 년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자, 보세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지금 여기다가 한번 써볼 거야. 응?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한 번 더 써볼까? 16분의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반감기 이거 몇 번 거친 거야? 한 번. 그지? 이건 반감기 2번. 반감기 3번. 반감기 4번. 거친 거지? 그럼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반감기가 2억 년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2억 년. 문제도 준다잉? 잘 찾아야 돼. 그럼 2억 년이 지나면 딱 절반으로 줄어들 거야. 이거 2억 년 된 거야. 2억 년. 그럼 얘는 이거 봐봐. 2분의 1. 딱 2분의 1이면 뭐야? 반감기 한 번 거친 거야. 4분의 1이면 반감기 2번 거친 거니까 4억 년 됐겠거니. 얘는 6억 년 됐겠거니. 아까 얘가 한 거지? 얘는 아마 8억 년 됐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 이것 때문에 이 그림을 넣은 건데 모원소의 양이 1이야. 나머지가 없어. 그럼 반감기 아직 안 거친 거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이야. 응? 그럼 몇이야? 반감기 한 번 거친 거야. 이거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야. 그럼 이거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7이에요. 그럼 몇이야? 여기 쓰면 되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7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감기 3번 거친 거야. 이거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5야. 이거 조심하라고. 반감기 한 번 거친 게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1대 1. 모원소가 4분의 1 남아있으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1대 3. 이해가요?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선생님 밑에 써놨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당하지 말자고요. 그런 사람 여기 없겠지만 이래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지. 이거 딱 보고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7이다. 그럼 감시 또 잠시 헷가닥해서 무슨 짓을 하게 돼? 1대 7이면 1대 7이야. 1대 7이면 4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지난 거고 8분의 1이 안 된 거니까 반감기를 2번에서 3번 사이. 그럼 만약에 이 문제라면 또 4에서 6 사이 5억 년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지. 큰일 난다. 그런 일은 없어. 자, 하나 더. 만약에 모원소의 양이 모원소가 처음 양의 60%다 또는 30%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8분의 1도 아니고 16분의 1도 아닌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50하고 75 사이에 여기 60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야. 그럴 때는. 그럼 60 찾아가지고 밑으로 내려. 그럼 거기 답이 있어. 여기 30%라고 나오잖아? 그럼 30 찾아서 밑으로 내려. 그럼 거기 답이 있어요. 쫄지 말고 우리가 다뤘던 퍼센테이지가 아니더라도 쫄지 마십시오. 결론은 제 밑에 반감기와 절대연령의 관계, 절대연령 스몰 t라고 써 있는데 반감기 곱하기 횟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여태까지 우리는 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한 절대 연령은 이쪽으로 올까요? 절대 연령은 뭘 의미하느냐? 24페이지 밑에 요거 좀 읽을게요. 그냥 화성하면 절대 연령. 무슨 연령?
절대 연령. 근데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를 말하고,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어서 이 화성암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쯤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화성암의 나이가 2억 년이 나왔다, 이 방법을 썼더니, 그럼 이게 굳어서 돌덩어리 된 게 2억 년 전이구나. 또 변성암도 변성작용을 받는 게 2억 년 전이구나. 그다음 쇠설성 퇴적암, 여암, 사암, 셰일, 석회암 같이 여러 물질들 이런 것들이 석회암은 요새 쇠설성이 안 됩니다. 선생님 잠깐 실수했어요. 예전에 핵 넣거든. 이렇게 여암, 사암, 셰일 같이 부스러기가 쌓여서 된 쇠설성 퇴적암은 원칙적으로 절대 연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온갖 게 다 섞여 있고 랜덤이거든. 응? 이리 뭉쳤다 저리 뭉쳤다 이게 부서서 저기 가서 묻어버리고 하니까 저쪽에 1대3, 1대7 이 비율이 의미가 없다고. 또 방사성 탄소 14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원체 짧아서 보통 고고학에서 구석기, 신석기 이때 알아볼 때 많이 이용하게 씁니다. 자, 밑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들의 반감기가 써 있는데, 야, 반감기가 엄청 긴 것들도 있구나. 야, 만약에 반감기가 470억 년인 루비디움 87을 이용하면 지구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겠지.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45억 년짜리인 우라늄 238도 솔직히 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라늄 235라든지 칼륨 40 이런 것들. 또 여기 나온 것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여기에는 그냥 방사성 원소 X라는 녀석이 몇 분의 1 들었다. X가 뭔지 안 알려줍니다. 원칙을 알면 되니까 우린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4강에 딸려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풀어보기 전에 이거 적용 한번 해볼게. 부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순서를 쫙 따져보면 선후관계 따진 거야. 제일 먼저 누가 쌓였다? 부정합. 아까 본 거랑 비슷하지? 그리고 1, 2, 3, 4 암맥 A 부정합. 5, 6, 7, 8, 9 암맥 B 부정합. 그 다음에 그 위에 10, 11, 12, 13 쌓였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는 암맥 A, 암맥 B,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이용하는 거 지금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원소가 뭔지 모르지만 반감기가 얼마인지 알아본다 하면 50%, 여기 50% 찍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반감기가 나올 텐데, 여기도 아까 좀 얘기 안 했네.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다? 단위가 100만 년이면 100만, 1000만, 억, 이거 지금 2억이란 뜻이야. 2억. 단위 잘 봐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란 말이야. 조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당하지 말자. 그럼 만약에 여기 4분의 1 남아있다, 2분의 1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는 2억 년 2번, 4억 년, 2억 년 1번, 2억 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이제 문제 하나씩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하나씩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우리 25페이지입니다.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관찰 내용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D가 쌓이고 B가 쌓이고, 그지? 그 다음에 A가 쌓이고, 그 다음에 C가 관입을 했네. C가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단층 F'-가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자, 첫 번째, 역단층이 관찰된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단층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른쪽이 상반이고요. 상반이 살짝 올라갔으니까,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어긋남, 즉 단층이 있는데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무슨 단층이다? 역단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자가 자꾸 빠지냐? 역단층이 발견된다. 맞았고요. 관찰다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배사구조. 여기 습곡이 나타난다고 써 있는데 전체적인 습곡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위에도 이렇게 있었겠지? 습곡이 나타나는데 이 습곡이 위로 볼록한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로 볼록한 구조로 우리는 배사구조라고 부르죠. 니은도 그래서 맞았고, C보다 E가 먼저 생성되었다. 볼까요, 여기? C보다, 어디야? E 어디 갔냐?
C보다 2가 2 어디 있어? 지금 보면 B와 2가 동일한 거래. B와 2가 동일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2지. 따라서 C보다 2가 먼저, C보다 B나 2가 먼저 생성되었다. 여기 B하고 2가 같은 동일함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자, 2번. 잠깐만. 뾰로롱. 자, 이제 이번에 2번 봅시다. 2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거다. 지질 단면도와 산출되는 화석.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제일 밑에 무슨 층이 쌓여 있냐면 제일 밑에 셰일이 쌓이고 중요한 거 지금 여기 뭐뭐 있냐? 잘 봐봐. 여기 부정한 면 있어요. 무슨 면? 부정한 면. 근데 여기 또 있어. 부정한 면.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해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뭐가 쌓였다? 셰일. 여기 쓸까? 제일 먼저 셰일층이 쌓였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요. 부정합 1번. 여기 1번이라 볼까? 1, 여기 2. 부정합 1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3층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뭐냐? 석회암? 석회암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이암이 쌓여 있고요. 혹시 흑백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인쇄한 사람도 있을까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합 2번이 있고요. 부정합 2번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응회암이 쌓인 겁니다. 빠진 거 있나? 자, 접촉 변성 부분이라고 하는 건 관입을 해서 열을 받아서 변성된 건데 접촉 변성 부분이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 그지?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누구까지는 그냥 쭉 있니? 응? 이암까지 그냥 있지. 근데 부정합 사이에 있지.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요 사이에 안산암이 들어가네. 안산암이 지표까지 분출했던 것 같아. 참고로 분출과 관입의 차이는, 관입은 그냥 지표면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분출은 뭐냐? 여기까지 나와서 지표에 다 흐른 다음에 나중에 다 뭐 풍화작용에 의해 부서지고 그 위에 뭐가 쌓인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아요? 위에가 까였잖아. 그럼 지표까지 흘러나왔겠지. 그리고 얘 부스러기들이 여기 몇 군데 좀 있어요. 그래서 분출로 봅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문제를 볼까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석회암은 고생대에 쌓였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석회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암모나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암모나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야. 석회암은 중생대. 안산암은 어디냐? 안산암은 응회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 안산암 위에가 깎여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우리 부정합할 때 얘기했지? 기저여감의 일부가 이 안산암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기저여감의 일부가 안산암으로 돼 있다고. 아니면 그 위에 이암 부스러기들이라든지. 따라서 얘가 당연히 먼저. 그러니까 이건 니은은 당연히 맞았고요. 셰일층과 사암층 사이에 부정합 1번이 있죠. 부정합이 있으니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퇴적이 중단된 시기라는 건 융기, 침식, 침강. 이 봐봐. 여기에 퇴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진 않았겠지만 이게 훨씬 우세해서 드러나는 게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작아서 선생님 조금 키워봤어요. 자, 여기도 봅시다. 3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 자, 잘 보세요. 가는 어떻게 쌓인 거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편마암, 화강암 막 써 있는데 편마암이 있고 화강암이 관입을 한 다음에 관입이라기보다 이것도 분출일 가능성이 크지. 화강암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암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나의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나의 경우는 3이 원래 있는데, 그치? 부정합이 있었고, 그 위에 이암과 누가? 화강암이 관입을 해도 화강암? 참고로 위에 화강암은 분출로 보이고 이거는 관입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이게 분출이고 이게 왜 관입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에서 편마암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겼다. 편마암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겼다. 맞는 말이고 나의 화강암에서는 3과 2암이 포회감으로 나온다. 포회감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암석이 이 화강암의 관입으로 인해서 다 못 녹고 먼저 있던 암석이 마그마에 둘러싸인 거야. 원래 쌓이면 다 녹아야 되는데 안 녹은 거지. 그러다 보니 여기 부스러기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보세요. 원래 있던 암석의 포회감. 이런 게 포회감이에요. 원래 있던 암석의 포회감. 이런 애들. 그지? 이거는 기저여감이에요. 응? 따라서 니은 맞나요? 네. 가와 나에서 모두 난정합이 나타난다. 일단 니은도 맞고요. 선생님이 난정합 얘기했지. 난정합은 관입한 녀석이 관입 윗부분이 부정합 과정에서 깎여 나갔어야 돼. 깎여. 여기는 지금 이 위에 깎인 거 보이거든. 근데 여기는 뭐야?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 있어. 여기 이 부정합이 먼저고 여기구나. 부정합이 먼저고 화강암이 나중이기 때문에 이 화강암이 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난정합이 맞지만 여기는 난정합이 아닌 거라고. 어디서? 나에서는 안 된다고. 정답은 그래 몇 번?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림 가는 지질실의 1에서 5에 생존했던 생물의 화석 A에서 D를 나는 세 지역의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 보시면 이게 밑에 이게 오래된 거래. 오래된 가장 최근. 화살표 밑에서 위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가장 오래된 지층은 어디에 분포할까요? 가장 오래된 지층은 이거가 들어있는 걸 거 아니야? 스몰 a. 가장 오래된 지층은 기역에 분포한다는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기역 틀렸습니다. B 아니면 니은 아니면 디귿일 거란 말이야. 기역이 아니라고. 세 지역 모두 3시대에 생성된 3시대면 B하고 C하고 D가 있어야 돼. B하고 B, C, D. 특히 뭐 B 혼자만 있다기보단 B나 C. 그러니까 B나 C 또는 B나 D 또는 C나 D. 요런 애들이 C나 D는 아니겠다. 요런 애들이 B나 C? 요런 애들이 있는 지층이 있느냐? 있냐 없냐? BD 있네요. BD. 여기도 BD. 그럼 있는 거니까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이 여기서 조금 까다로워. 지역 니은에는 5시대면 D만 있네. D만 있는. 자, D만 있는 것만 찾으면 이거 D만 있는데요? 응? 그럼 니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잘 봐라. D만 있으려면 B하고 C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B하고 C가 있는 층보다 나중이니까 B, C가 있는 층이 D 위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D 위에 C나 D가 쌓인 층이 있으면 돼, 안 돼? 이 5번 층은 C가 멸종되고 나서 쌓인 거란 그 쌓인 층에만 있단 말이야. 다시 5번 층은 D 혼자만 있되 C가 얘보다 나중에 쌓인 층에 있으면 돼, 안 돼? D보다 나중에 쌓인 층에 C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D 혼자 쌓인 층 좋아. 근데 얘보다 나중에 쌓인 층 위에 층에 C가 등장하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따라서 D것도 틀렸단 말이야. 오 시대가 아니라 우리 겹친 시대겠지. 겹친 시대 이런 시대. 그지? 근데 우연히 D만 나왔다 쌓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고요. 조금 스피드를 올려볼게요. 서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 ABC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거다. 지금 반감기가 다 달라. A는 50%쫙 선을 그으면 A는 반감기가 아마 0.5인 것 같고 B는 반감기가 1이고 C는 반감기가 2네. 그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A는 반감기가 0.5억 년이고 B는 반감기가 1억 년이고 C는 반감기가 2억 년이에요. 자꾸 기억자가 빠진다. 반감기는 C가 A의 3배가 아니라 4배지, 4배. 3배가 아니라 4배가 되겠고요. A가 2번의 반감기를 거치는데 0.5억 년의 반감기면 2번의 반감기면 1억 년. 맞죠? 그지? 암석에 포함된 B의 양이, 이거 처음에 양의 8분의 1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놔. 8분의 1이야, 8분의 1. 암석에 포함된 B의 양이 처음 양의 8분의 1로 감소되는 거. B는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8분의 1이라는 거는 반감기 몇 번 거친 거다? 3번. 반감기를 3번 거쳤으면 1억 년 곱하기 3회. 그래서 3억 년 정도 된 지층이구나. 암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억 년.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해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화성암 E와 F에 포함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따지면 A가 쌓이고 B가 쌓이고 C가 쌓이고 그 다음에 D가 쌓이고 D가 쌓인 게 아니라 D가 쌓이고 그 다음에 습곡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가 관입을 했네. 그지? E가 관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단층이 있었어. 이 단층은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정단층. 단층면의 왼쪽이 상반인데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다시 F가 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E하고 F에 포함된 이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양이 처음 양의 4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거 보니까 얘는 반감기 2번. 반감기가 몇 억 년이니? 1억 년이네요. 그럼 1 곱하기 2. 얘는 1 곱하기 1. 1억 년 됐고 얘는 2억 년 됐어요. 그지? 자 봅시다. 단층은 습곡 생성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맞는 말이죠. 그지? 암석 A는 신생대. 암석 A는 어디냐 어디? 암석 A는 한참 전에 생긴 거네요. 응? 신생대라기보다는 암석 A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2억 년보다도 이전이란 말이야. 그럼 최소 중생대란 말이지. 최소 중생대. 아니면 그 이전. 일 수도 있는 거야. 응?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가장 최근에 생성된 건 누구다? D다. 맞습니까? 아니지. 가장 최근에 생긴 거는 F가 관입한 거. 얘가 제일 마지막이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뭐가 문제 되게 없어 보이, 막 되게 길어 보이지? 쫄려 보이지?
선생님 쫄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방사성 원소 탄소 14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 원리를 나타낸 거다. 대기 중과 생물체의 방사성 원소 탄소 14와 안정환 원소 탄소 12의 비율은 이거는 같다. 생물체가 적으면 탄소 14가 질소 14로 바뀐대요. 그럼 얘가 불안정한 원소란 얘기고 얘가 안정한 원소란 얘기지. 그지?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지만 탄소 14의 공급은 중단되니까 죽은 생물체 내 탄소 12분의 탄소 14의 비율 얘가 점점 줄어든대요. 그럼 이거의 비율은 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시간 지날수록. 그지? 그 얘기입니다. 감소한다. 따라서 이거의 비율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대요. 그죠? 오, 2분의 1, 5730 써있어. 그 뭐야? 아, 탄소 14의 반감기가 얼마구나? 5730년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탄소 12분의 14가 1.2 곱하기, 이게 앞에 숫자 안 파, 이거. 대기 중은 저렇답니다. 자, 봅시다. 기억은 니은보다 안정하다. 기억이 누군데? 기억. 얘는 니은보다 안정하다. 그럼 맞아, 틀렸어? 틀렸어. 그 다음에 기억의 반감기는 지금 여기 써있지? 2분의 1 찾아가지고 한 거야. 그 다음에 탄소 12분의 14 값이 0.3 곱하기 0.3이면 1.2에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구만. 반감기 몇 번? 2번. 따라서 5730 곱하기 2는 몇이냐? 1100 맞냐? 1160? 1400? 1140? 뭐야? 11,460년이 돼야겠네. 따라서 틀렸군요. 정답은 니은. 자, 그 다음 8번.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차근차근 푸는. 근데 저런 문제가 올해 수능엔 한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이것도 생성 순서 따지면 A, B, C, 그 다음에 E가 순서대로 퇴적되고 나서 그 다음에 D가 관입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요. 부정합 여기 있지, 부정합 쭉. 그 다음에 누가 관입했냐? F가 관입했고요. 그 다음에 G가 쌓이고 부정합이 또 있네. 그치? 또 있지, 여기 부정합 또. 난정합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층이 쌓인 거예요. 그럼 일단 D는 2보다 먼저, 틀렸고, 그치? 틀렸지? 기억자가 자꾸 빠져. 이 PDF로 바꾸면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나 봐. 그 다음에 D의 절대 연령은 D의 절대 연령은 몇 학년이다? D에 보니까 1대3이라고 돼 있어. 1대3. 그럼 반감기 2번. 반감기 1학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2학년 된 거 맞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G는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대. G 봐봐. 여기 F 관입이 뭐야? F는 1학년 된 거지. 1학년. 그지? 지금 보니까 G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대에 생겼냐? 지금 부정합이 있고, 잠깐만. 아, G가 여기 빠져,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G가 여기네요. 어쩐 이상하다 했어. 자, 2억하고 1억년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야. 2에서 1억.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중생되니까 속지식물이 번성한 시기라고 할 수가 없겠지. 따라서 무슨 일이 생겼다? 이것도 틀렸다. 정답은 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요건 그냥 그림으로 보자고.
어느 서로 다른 지역 가와 나의 지층 단면과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두 지역의 쉐일은 이거 봐. 나오면 같이 이렇게 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없네. 지금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방추충 나와 있는데 두 지역의 쉐일은 동일한 시대에 쌓였다. 지금 여기 쉐일이고 여기도 쉐일인데 여기는 화폐석이고요. 여기는 방추충과 암모나이트 사이니까 고말 중초. 이거는 신생대.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가장 젊은 지층은 가에 나타난다. 맞습니까? 당연하지. 가에 화폐석 나와 있는 거. 가에서 화폐석 나와 있는 거. 맞았고.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바다. 여기 봐. 고생대 바다. 고생대 바다. 중생대 바다. 신생대 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 자, 마지막 10번 하고 다음 강의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인접한 세 지역 가나다의 지층 단면과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거다. 세 지역은 모두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 응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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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회암. 어유, 마침 건층 하려고 했는데 딱 됐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귿부터 볼게요. 다에는 고생대 지층이 있다. 다에 고생대 지층이 있나요? 여기 방추충이 있군요. 그죠? 방추충이 있으니까 고생대층이 있다. 맞지? 그 다음에 니은 봐봐. 최상층과 최하층. 여기 뭐 있냐? 여기 연결해봐.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응? 여기 뭐 이거 뭐야? 필석? 필석. 필석. 최상층과 최하층 사이 시간 간격은 가보다다. 가에 보니까 제일 밑에 필석. 나에도 필석. 시작점은 똑같아. 응? 근데 여기는 암모나이트가 끝이야. 여기는 암모나이트 위에 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억 년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억 년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2억 년보다 더 길겠지. 그지? 시간 간격은 가가 더 길죠. 틀렸어요. 정답은 기억 디귿. 자, 여기까지 쌤이랑 4강 문제풀이까지 한번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5강 가도록 하겠습니다.